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 3, 5, 7, 9 어떤 수의 규칙적인 나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그러니까 숫자가 차례차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수 있죠. 이런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항들 중에서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뭐 소문자 A를 써가지고 첫 번째 항을 그냥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A1, 이 녀석은 A2라고 쓸 수 있죠. 요거는 A3, 요거는 A4, 요거는 A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문자 B로 쓰기도 합니다. 뭐 소문자 C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수열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나타내구나. 그리고 아래 첨자들이 이런 항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개념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n번째 항은 a의 n 이렇게 쓰겠죠. 이 녀석이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일반 항입니다. 일반 항의 정의를 꼭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항은 a의 n이 아닙니다. 그냥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A로 쓰면 AN, B로 쓰면 BN,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일반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여기 1, 3, 5, 7, 9 요거는 n번째 항이 뭐가 될까요? 쭉 갔다고 치면 좀 이런 느낌인가요? 홀수죠. 1일 때 1이죠. 2일 때 3, 3일 때 5, 4일 때 7, 5일 때 9. 여기 상의 번호의 두 배를 해서 하나를 빼면 되겠죠. 248 빼기 1, 250 빼기 1, 9.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수열의 일반항 AN은 그죠? 2n-1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이때 n은 1부터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n은 자연수구나. 그죠? 첫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3 집어넣으면 6 빼기 1이니까 5,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고요. 2를 집어넣으니까 뭐 됐죠? 3이 됐고 3을 집어넣으니까 5가 되고 4를 집어넣으니까 7이 되고 그죠? 자,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학년 때 했었죠.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4 집어넣으면 7. 마치 요 녀석이 정의역이 되겠죠. 정의역. 맞습니까? 정의역.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공역. 화살표를 받는 녀석은 치역. 그죠? 함수 형태를 만족을 하죠. 이렇게 가는 녀석을 함수 f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함수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자연수가 됩니다. 이쪽은 상황에 따라서는 실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함수 f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를 수열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런 것들을 수열로 볼 수 있다. 수열은 정의역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가 수열의 처음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1에서 다루는 수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열이 아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차례대로 수가 나열되게 되면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수가 규칙이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규칙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수가 나열되는데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것들만 다루게 됩니다. 그것도 수열을 딱 두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즉 뭐냐면 새로 이름이 붙는데 얘들은 수가 나열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이렇게 가는 수의 나열,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수가 즉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계속 더해집니다. 그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갈 때 계속 3만큼 더해지죠. 어떤 수가 차례차례로 더해집니다. 즉,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중요합니다. 그때 그러면 차례차례 더해지는 요 숫자 있죠? 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왜 이런 말이 붙으냐면 자, 요 위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3만큼, 3만큼, 3만큼 앞에 있는 항에서 두 번째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3만큼 더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게 되면 그 차이가 3이 되겠죠. 그러니 이웃한 두 항들 사이의 차가 3으로 일정하죠.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차에서 소문자로 D 이렇게 씁니다. 왜 D로 쓰는지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봐도 되고 아무튼 공차는 D로 씁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죠. 3.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3을 더하죠. 그렇다면 n 플러스 1 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죠. 오케이. 요런 관계식을 갖게 되면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죠. 맞나요? 자, 또 갑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3이죠. 7에서 4를 빼도 3이죠.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 n번째를 빼면 그 공차로
일정하게 되죠. 이웃한 항,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n 플러스 3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그 다음 항이 돼. 그러면 등차 수열.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면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열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n번째 항, 즉 일반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1, 4, 7, 10, 13 이렇게 가는 녀석은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 그러면 보세요. n번째 항이죠. 그럼 n번째 항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2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죠.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니까 또다시 D가 되죠. 그래서 A1 플러스 2D가 됩니다. 그러면 A 네 번째는 A3 더하기 D가 되고 A3은 A 플러스 2D가 되고 플러스 D가 되죠. 그러면 A1 플러스 3D가 되죠. 계속 가면 눈치챘죠? A2니까 1D, A3니까 2D, A4니까 3D 맞습니까? 자, 이쪽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니까 AN은 어떻게 되겠나요? A1 플러스 몇 D? 그렇죠. n-1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일반항을 가지게 되면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은 AN은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n-1에 공차가 얼마죠?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n-2 이렇게 됩니다. n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이 있고 A2, A3, A4, A5, A6 뭐 이렇게 쭉 가서 A의 n-1, AN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A1에서 A2로 가는데 플러스 D 맞죠? A2에서 A3도 플러스 D, 얘도 플러스 D, 얘도 플러스 D. 공차만큼 계속 더해지죠. 이렇게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4는 A1 더하기 몇 D? A4는 A1 더하기 n-1D니까 3D죠. 맞습니까? 그래서 A4에다가 A1을 빼면 넘어가면 3D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A4는 그죠? A1에서 이게 몇 칸이죠? 3칸이죠. A1에서 D를 3번 더하면 A4가 됩니다. 맞나요? 자, A4와 A1의 그 사이는 3칸 3D 곧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보자마자 A4에서 A1을 빼면
요거 몇 칸 차이? 3칸 차이. 3D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6은 A 더하기 몇 D겠습니까? A6은 A2에다가 몇 D?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겠죠? 4D.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6 빼기 A2는 몇 칸 차이? 4칸 차이. 그죠? 4D.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금방금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4 빼기 A10은 몇 칸 차이? 6칸 차이. 그죠?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D.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곧바로 할 수 있어야지 뭐 계산하는데 좀 빨리 되고 속도가 붙겠죠. 그게 실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 이 녀석들이 차례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T죠. 플러스 T. 이렇게 가는 것도 플러스 T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차이가 일정하다 그랬죠. 차이가 일정하다. B에서 A를 뺀 녀석이나 C에서 B를 뺀 녀석이 같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따라서 B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 B는 A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A 있는 녀석이랑 C를 갖다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의 2배가 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요. 이 B는 이름이 있습니다.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조적인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이 차례대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여기 D,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이랑 D에 있는 녀석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녀석의 2배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A1 더하기 A3이 6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운데 뭐 있을까요? A2 맞나요? 그럼 A2의 2배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A2는 얼마? 3. 그죠? 이거 바로 보이나요?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A7 더하기 A11은 20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1, 7이니까 18, 가운데 있는 녀석은 9, A9의 2배가 20이니까 A9는 10,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것이 같겠죠. 맞나요? 가운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의 2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는 뭐? 요 가운데 있는 C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중요하게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입니다.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것이 같습니다.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입니다. 여기는 가운데가 없는데 가운데가 있다고 치면 그 녀석의 2배로 모든 값이 같게 됩니다. 맞나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좀 간단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A-D, A, A 플러스 D. 자, 그러면 등차 수를 맞나요? D가 더해지죠? D가 더해지죠. A, B, C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더해버리면 뭐 D가 날아가 버리니까 계산하기 편해지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얘랑 2개를 합하게 되면 요 녀석으로 같다. 맞죠? 요 녀석 2개를 합하게 되면 요 녀석의 2배. 맞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합의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쓰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여기 2D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합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가 아니고요. 여기에 공차가 얼마죠? 플러스 2D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D가 됩니다. 4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5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 어떤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좀 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좀 다루고요. 간단하게 수열, 등차 수열까지 개념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